안녕하십니까. 대출 읽어주는 남자 대익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정말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은 발표하고 잊을만 하면은 발표하고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사실 대출 규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저희들도 이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부와 맞서서 싸워야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정보를 드려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 수도권에서 LTV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수시로 변하는 대출 정보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대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부의 이 부동산 대출 규제 변천사를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벌써 21번, 뭐 22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큼지막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17년에 바로 8.2 대책이라는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이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경기도에서 집값이 과열된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서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바로 다음해 2018년 9월 13일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아주 큼지막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대원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함으로써 LTV와 DTI를 차등 적용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출을 신청하는 그 차주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원에 구성되어 있는 배우자나 또는 자녀,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의 주택 보유수까지, 혹시 자녀 앞으로 주택을 돌려놓은 건 없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에 없어도 가족관계 증명원을 확인해서 주소가 따로 돼 있는, 전입신고를 다른 쪽으로 해놓은 배우자의 주택까지도 확인하는 절차가 이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LTV가 10%씩 차감이 됐죠. 예를 들어서 LTV가 50%가 나오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면은 10% 차감이 돼서 40%로 진행이 됐었고, LTV가 70% 진행이 됐었던 데는 60%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DTI도 마찬가지로 10%씩 차감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자금 용도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그 목적과 매매잔금 대출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9년에 12, 16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시키면서 강화를 시켰죠. 자, 그리고 2020년 2월 20일에 다시 한번 큰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 확대와 강화였었는데요. 이때 경기도 일부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었죠.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 저번 영상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6.17 대책. 이 대책에서 규제지역 확대 및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강력하게 강화를 시키면서 지금 대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혼란스럽고 또 현장에 있는 금융기관 담당자들도 혼란스러워서 규제를 어디까지 적용을 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6.17 대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17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의 확대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시켰죠. 다음 표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되나,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LTV가 9억 이하는 50%, 그리고 9억 초과는 30%입니다. DTI는 50%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40%, 그리고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됩니다. DTI는 40%고요. 조정대상 지역에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라고 하면은 LTV 계산이 5525 2억 5천만원 나오는 거고요.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LTV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라고 하면은 LTV가 40%니까 48에 30이 3억 2천만원이 대출한도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되고요.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대출한도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LTV 95%까지 받을 수 있느냐, 다음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년 3월 2일자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차주의 유형별 그리고 목적별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이렇게 규제하고 있다라는 게 표입니다. 얼마나 규제가 많이 나오고 현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이 대출의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 표로 이 대출의 유형별 목적을 이렇게 세분화 시킨 겁니다. 이 표를 잠깐 보면은요, 크게 가계대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기업대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구입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파트 구입 이외라고 해놨는데, 자, 여기서는 거의 뭐 틈새가 없습니다. 거의 뭐 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뭐 주택을 구입할 때, 그리고 주택 구입 이외에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대출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틈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X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대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발표된 게 임대업, 매매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담대가 이제 금지됐죠. 여기서도 거의 나올 게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업 사업자의 구입용 대출, 구입 이외의 대출은 아예 이제 안 되니까요. 요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TV 95%를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기타 업종이죠. 기타 업종.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의 업종이 임대업이나 매매업이 아닌 그냥 기타 업종, 뭐 예를 들어서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서비스업이나 뭐 도소매업, 뭐 개인사업자도 있고 법인사업자도 있고 여러 업종의 이제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타 업종의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주택 구입용 대출은 이제 사업자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받아야죠. 그리고 주택 구입 이외의 목적 규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을 LTV 95%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대출을 여기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저번에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대출 규제로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와 DTI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거의 대출이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및 투기 수요 원천 차단시키는 이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맞서서 과연 싸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비규제 지역일 때 받아놓은 대출마저 현재는 대환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이나 뭐 시흥 뭐 이런 쪽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주택 구입을 하면서 LTV 70% 대출을 이제 받아 놓으신 분들이
이제는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아무리 낮아졌다라고 해도 이 대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의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되냐?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추가 대출조의 대출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자금 대출, 사업자금이라고도 하죠. 이 대출은 규제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상의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LTV 95%까지 대출을 뺄 수 있는 이 대출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자금 대출, 그러니까 사업자금 대출은 과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 구체적인 이 실행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